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랭슨부터 시작합니다. 랭슨은 선분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랭슨입니다. 아크나 혹은 라인의 길이를 직접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랭슨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트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퍼센트씩 커져라 혹은 몇 퍼센트씩 줄어들어라. 그 다음에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커져라 혹은 줄어들어라. 그 다음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 등이 랭슨에 있습니다. 자,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라인을 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가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대략 보니 260 정도 되는 선을 그렸어요. 자, 랭슨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요. 랭슨이 어디 갔을까요? 얘는 조인이고 리버스고 여기 랭슨, 여기 있네요. 요게 랭슨입니다. 저기 실행 안 했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요 명령어가 랭슨이고요. 랭슨 len이라고 쓰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가지예요. 델타, 퍼센트, 토탈, 다이나믹. 네 가지 방법을 합니다. 먼저 다이나믹부터 볼까요? 거꾸로 다이나믹은 동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다이나믹을 누르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an object to change. 수정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는데 Select an object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 커서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이 수정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쪽을 수정하고 싶으면 이 커서가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이 수정이 돼요. 그러니까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자, new endpoint 캐드가 물어봅니다. new endpoint 여기 끝났습니다. 이건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다이나믹하게 적당히 설계자가 그 위치를 조절하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랭슨. 자, 다시 보겠습니다. 랭슨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이 선분의 전체 길이를 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선분의 길이가 대략 한 260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토탈 전체 길이를 제가 200으로 맞추겠습니다. Select on object 역시 한 개만 적용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운 끝점이 줄어듭니다. 얘는 260보다 200보다 좀 더 작게 나왔네요. 자, 이 선의 길이가 200이랍니다. 더 이상 커지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으로 끝났으니까요. 자, 다음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물체가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물체가 줄어들겠죠. 자, 먼저 퍼센트를 해서 제가 150이라고 했습니다. 150이면 현재 길이보다 약 0.5배가 더 커지는 거죠. 눌러보면 이렇게 절반씩 더 커지게 됩니다. 클릭하는 방향으로 커지겠죠. 다시 볼까요? 퍼센트. 이번엔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할 때마다 현재 길이의 50%씩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볼까요? 이번엔 델타입니다. 델타는 숫자를 직접 넣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서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걸 말합니다. 제가 델타를 누르고
여기다 숫자를 50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5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혹은 델타에서 제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100mm씩 줄어들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안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선이 100mm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가 우리 이제 X라인으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레이어를 세팅하겠습니다. 중심선이 하나 필요하고요. 3번. 그 다음 라인 타입은 로드, 히든, 아니 센터. 네. 1번이네요. 자,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레이어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X라인 0도 하나, 그 다음에 각도가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자, 선종류 축척도 제가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5,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서클 요 끝점에 반지름 3.5 하나, 둘, 셋, 4개. 다시 서클 반지름 6.5, 얘가 6개가 있는 거죠. 아, 우리 카피 배웠네요. 카피나 어레이 쓰면 되겠군요. 서클 반지름 10. 이럴 땐 어떤 게 편할까요?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중심점 여기고, 오소시에이티브는 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트림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선보다 중심선이 물체보다 약 5에서 10mm 더 뺀다 그랬죠. 3에서 5mm 혹은 5에서 10mm. 랭스는 델타 5mm.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5mm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선 정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레이즈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먼저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레이즈 명령을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모드로 만든 다음에 델 키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레이즈 명령을 실행해서 선택하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 이레이즈 명령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죠? 지워질 객체란 뜻입니다. 엔터 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해 놓고 이레이즈 명령을 누르셔도 됩니다. 다음, 트림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트림의 원시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림의 원시적인 기능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을 그렸습니다. 모디파이에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는 두 점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물체를 선택하는 순간 그게 첫 번째 점이에요. 그리고 캐드가 물어봅니다. 세컨 포인트, 두 번째를 물어봐요. 선택하는 순간 첫 번째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근데 나는 퍼스트 포인트가 여기가 싫어요. 그러면 옵션에 보시면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르고 재지정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브레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트림처럼 잘라내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만 잘라내고 싶어요.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합니다. 일단 선택해요. 내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브레이크 할 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음 브레이크 할 지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브레이크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선택입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끊어질 위치를 다시 지정하시면 됩니다. 해보시죠. 근데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실선이고 이쪽은 은선 또는 중심선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럴 때는 트림을 한 다음에 선을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이럴 때 브레이크를 하면 좋습니다. 브레이크 일단 선택,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을 같은 자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으로 트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이럴 때 세로 그리지 말고 브레이크를 하셔도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명령어인데요. 포인트와 DDP 타입이라는 명령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와 DDP 타입입니다. 이 포인트와 DDP 타입을 모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못 씁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포인트라는 명령을 쓰도록 하죠. 드로우 명령어에 여기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찍으면 끝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인트 찍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죠. 포인트 그리고 꼭 찍으면 화면에 하얀색 점이 하나 찍힙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포인트의 끝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써야 되는, 진짜 써야 되는 명령어가 뭐냐면 DDP 타입입니다. DDP 타입. 이 DDP 타입이 뭐냐면 다이나믹 다이얼로그 포인트 타입입니다. 다이나믹 다이얼로그 포인트 타입이에요. 다이나믹 다이얼로그는 대화 상자를 뜻합니다. 포인트 유형을 대화 상자로 풀어나가는 것, 그게 DDP 타입입니다. 그래서 DDP 타입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가 떠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포인트의 모양, 그 다음 포인트의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포인트의 모양입니다. 선택하고 OK. 그러면 포인트를 넣을 때 이렇게 점들이 모양이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DDP 타입 점의 모양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 라인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오스냅이 뭐가 있을까요? 센터를 쓸까요? 아니면 인터섹트를 쓸까요? 먼저 센터부터 써보죠. 센터 찾아지나요? 안 나옵니다. 다시요. 인터섹트 찾아지나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오스냅을 써야 될까요? 점을 찾는 오스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노드라는 오스냅과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 두 가지입니다. 노드는 점이란 뜻이고요.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노드 오스냅을 쓰셔야 돼요. 근데 니어레스트도 점을 찾아줍니다. 자, 보세요. 라인, 노드, 점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니어레스트 찾아지는 거 맞습니까? 니어레스트는요, 스펠링이 틀렸네. 근처점입니다. 커서 근처의 모든 점. 이렇게 커서 근처의 모든 점을 찾는 명령어가 니어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게 노드인지 니어레스트인지 몰라요. 이렇게 물체와 오브젝트와 점이 같이 있을 땐 노드를 쓰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인트만 있는 경우는 니어레스트를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노드는 얘는 정확하게는 이 모양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이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양 아래 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다에 나가면 부표라는 게 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부표를 던져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부표 끝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그물이 달려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점의 모양은 바로 부표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아래 뭐가 있다고요? 이거 아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학적인 정의로 보면 점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점에는 면적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그런데 DDP 타입으로 우리가 점의 모양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부표입니다. 이 아래 무언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설계자한테 이 아래 점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노드나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을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DDP 타입을 보시면 포인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점의 크기죠. 정확하게는 점의 크기보다는 이 부표의 크기를 말합니다. 지금 보면 5%예요. 왜냐하면 셋 사이즈 리얼렉티브 투 스크린을 상대적으로 5%만하게 스크린에 5%만하게 보여줘라. 이게 현재 사이즈고 셋 사이즈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CAD 도면을 띄우면 우리가 도면을 사용하죠. 네, 앱솔루트 유니트가 바로 그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즉 이렇게 되면 5mm로 보여주어라. 사이즈 상관없이 화면의 크기하고는 상관없이 5mm로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다시 디바이드와 메주어로 넘어가죠. 라인. 디바이드는
똑같은 간격으로 나누는 겁니다. 디바이드 선택하고 몇 등분 할 건지 6등분 하겠습니다. 6등분 된 거 맞습니까? 잘렸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나눌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면 디바이드를 쓰지 못하는 겁니다. DDP 타입이 원래 최초 설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이거 모릅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뭐지? 선택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DDP 타입으로 점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으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포인트가 들어갔구나. 자, 여러분들도 선을 하나 긋고 디바이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죠. 자, 이번에 메주어를 써보죠.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길이로 이렇게 나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끝에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딱 맞을 수도 있고 혹은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눠 나가는 이 시작 위치가 있겠죠. 이거는 선택할 때 가장 커서와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메주어가 시작됩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네, 50mm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50mm 쭉 나눠 나가다가 짜투리 이렇게 됩니다. 메주어 선택하고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 100mm 나머지 디바이드는 어떤가요?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똑같은 간격으로 나눠 나가는 걸 디바이드라고 하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어 나가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화면에 제가 렉탱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렉탱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렉탱은 제가 설명할 때 폴리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P라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P라인, 폴리라인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의 폭을 지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선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1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위드를 통해서 선의 굵기를 이렇게 바꿔봤었습니다. 그때 얘가 폴리라인인데 이렇게 폴리라인이나 혹은 이후에 배울 블록이나 해치나 혹은 치수 등을 낱낱이 분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입니다. 익스플로드가 어딨냐면 이레이즈 아래 바로 여기 있는 게 익스플로드입니다. 단축 명령어는 X고요. 자, 익스플로드는 단축 명령어가 X입니다. 풀 커맨드 익스플로드, 단축 커맨드 X, 그 다음에 리본 메뉴로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그 다음 분해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선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네. 이게 익스플로드입니다. 선을 하나하나 다 쪼갤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익스플로드. 자, 조인은 거꾸로 선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조인입니다. 조인을 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인을 쓸 건데요. 라인을 제가 이렇게 동일선상의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있을 때 조인이라는 기능을 실행하면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다시 묶어줍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하나를 센터로 바꿔놨습니다. 조인합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게 원본입니다. 나머지가 목적입니다. 즉 얘가 이 선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조인 선택할 때 첫 번째 선택한 걸로 전부 속성이 변환되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조인은 여기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네 번째 있습니다. 조인. 다시 볼까요? 조인 선택하고 엔터. 혹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인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죠.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선택됐습니다. 얘가 나중 선택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선으로 형질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선이 하나로 묶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동일선상에 있어야만 합니다. 선이 이렇게 틀어져 있다면 조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됩니다. 점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끝점으로 맞닿아 있죠. 이렇게 구부러져 있더라도 끝점이 맞닿아 있으면 다 조인이 됩니다. 제가 선택하고 레이어 하나만 바꿔놨습니다. 조인 첫 번째 선택하고 나중 거 다 바뀐 거 맞나요? 네, 이렇게 하나로 다 묶어주는 역할이 조인입니다. 분해를 할 수 있으면 거꾸로 분해된 것을 연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조인입니다. 이 부분에 결단이 이제 자, 조인 첫 번째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 나갑니다. 아까 이 사각형이 렉탱이었습니다. 얘를 익스플로드 했어요. 조인 선택합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조인으로 묶여 들어갑니다. 다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을 조인을 하는데 선이 좀 많아요. 선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인할 때 한 번에 조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 또 한 번에 되네. 이렇게 보시면 14개의 오브젝트가 한 개의 폴리라인으로 컨버트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근데 종종 여기가 n개의 오브젝트가 3개의 폴리라인으로 컨버티드 이런 식으로 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시 조인하시면 돼요.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라인 조금 많이 해보죠. 뭐. 제가 그러니까 선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자, 조인 그리고 한 번에 선택하고 엔터. 얘 한 번에 다 들어가네 또. 이게 그때 달라요. 조인할 때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커맨드 라인을 살펴보셔야 돼요. 몇 개의 폴리라인으로 끝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속 조인하시면 조인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이 안 될 때는 방금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동일선상이 아니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